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감기약에 대해서 미국의 감기약 상품별로 약간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약의 소개를 안 해드렸고 감기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좀 체계적인 설명이 아닌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다시 한번 합니다. 자, 한국에서는 감기가 걸리면 대부분 병원을 가서 약을 받는데요. 그러면 약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받게 되면서 처방전 폭탄이다 뭐 이런 말씀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약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항생제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일반 감기는 즉 상기도 감염이라고 해서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입니다. 뭐 옛날부터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라이노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이 일으키는 것이 일반 감기인데요. 따라서 이런 일반 감기에는 항생제를 처방을 하지 않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바이러스 감염으로 시작했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기회 감염이 돼서 박테리아 감염이 돼가지고 뭐 폐렴이 온다거나 하면 항생제를 처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합병증까지 생긴, 폐렴까지 생긴 그런 치료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합병증이 없는 일반 감기의 약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감기약은 감기를 치료를 하는 약이 아닙니다. 감기에 대한 증상 완화 약이죠. 따라서 감기에 무슨 증상이 있냐를 생각을 해봐야죠. 뭐 모든 분들이 알겠지만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고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근육통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감기 증상이죠. 열이 난다. 그럼 해열제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해열제로 가장 많이 쓰는 게 타이레놀 아니면 타이레놀의 성분명은 아세나미노펜인데 그래서 아세나미노펜을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증상이 코가 붓는 것과 콧물이 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코의 혈관을 수축하는 약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의 혈관을 수축하는 대표적인 약이 페닐에프린이고요. 그리고 수도에페드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콧물이 나오는 거는 항히스타민제로 치료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러지에 쓰는 항히스타민제로 1차 항히스타민, 2차 항히스타민제들 뭐 이렇게 나누는데 결과적으로 원래 나온 항히스타민제들이 공통점이 굉장히 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간 약은 밤에 먹으라고 따로 분류를 해서 약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래가 끓는 거를 해결해주는 거담제 아니면 점액 분비 촉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쓰이는 거는 구아페네신을 쓰고요. 한국에서는 구아페네신도 있고 암브록소를 많이 쓰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침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침을 직접적으로 억제를 해주려는 그런 약들을 쓰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가장 흔하게 쓰는 게 덱스트로메토팜이라고 해가지고 그 약을 쓰고요. 그리고 벤조나테이트라고 하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펜톡시베린시트르산염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기침 억제제로 쓰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심하게 기침을 하다 보면 이제 통증까지 오게 되죠. 이제 갈비뼈가 아플 정도로 그리고 이제 폐 자체도 막 너무 기침을 하다 보니까 그 근처가 많이 아프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기침을 하시면은 마약이 들어간 약들도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처방하는 게 프로메테진과 마약인 코딘이 들어간 합성 물약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마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진통 효과가 꽤 탁월은 하긴 하지만 마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생각을 하시고 염두를 두셔서 미국에서 무조건 이야기 잘 듣는다고 막 달라고 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어렸을 때 살 때 있었던 그 감기약 콘택 600. 자, 이렇게 콘택 600의 성분명을 보면 클로르페니라민 말레산염 발음하기도 힘들어. 이게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되겠고요. 벨라돈나 종알 칼로이드산은 항콜리너직 성분명인데 요거는 감기약에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페닐에프린 그 코에
혈관을 줄여줘서 코막힘, 코의 충혈, 콧물 이런 것을 도와주는 약이 콘택 600의 성분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판콜S. 판콜S 성분명을 보면 여기도 아세나미노펜, 타이레놀 같은 약이 들어가 있고 구아페네신, 말씀드린 대로 거담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펜톡시 이렇게 있는 것도 기침 억제제입니다. 그리고 페닐레프린이면 코의 혈관을 수축해서 콧물을 줄여드는 약이고, 그리고 클로르페라민,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카페인. 커피 마시면 머리 아픈 것도 좀 낫고 그렇잖아요. 기운도 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이 좀 들어가는 약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피린 약이 있죠. 자, 그 판피린 성분명을 보면 이 판피린에도 아세나미노펜이 들어가고요. 카페인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클로로페라민, 항히스타민제 들어가고 구아페네신, 기침 억제제 들어가고 이렇게 성분명이 비슷비슷하게 됩니다. 용량이 약간씩 다르게 되지만 이제 거기에 효과를 그러니까 어떤 효과로 만들 거냐에 따라서 이제 합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화이투벤 약이 있는데 제가 이민 온 후에 생긴 약이라서 저도 본 적이 없는데요. 자, 그래서 이 화이투벤도 봐도 이제 아세나미노펜이 들어가고요. 구아페네신 약이 들어가죠. 같은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렇게 가래 끓는 거를 좀 해결해 주는 약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덱스트로메솔팜이 들어가고, 그리고 항히스타민제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수도에페드린이나 페닐레프린 같은 혈관을 수축하는 약을 먹게 되면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이런 약을 되도록이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고혈압 약을 드셔서 혈압이 조절되고 있다면 드셔도 되지만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이런 수도에페드린이나 페닐레프린, 특히 페닐레프린 같은 거를 먹으면 혈압이 꽤 많이 올라가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기약 드셨을 때 한번 혈압을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자기가 혈압이 원래 높거나 아니면 그런 약을 먹었을 때 혈압이 많이 올라간다면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브루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감기약을 지금까지 리뷰를 하는데 다 아세나미노펜이 들어가잖아요. 일명 타이레놀 성분이 들어갔는데 이 아세나미노펜은 간이 안 좋으신 분은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이 좋다고 하더라도 만약에라도 술을 드시거나 간이 안 좋으신 분은 드실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아이비프로핀, 소염제가 들어간 약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브루펜, 이런 약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브루펜, 아이비프로핀이 들어간 약, 소염제가 들어간 약은 또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그런 일반 감기 약을 드시면 되고요.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브루펜, 아이비프로핀, 에드빌 이런 소염제가 들어가 있는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의료비가 싸고 의사를 보기가 쉽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어떤 특정한 질병이 있다면 혼자서 이렇게 감기약을 뽕짝해서 드시다 보면 다른 장기에 무리가 있거나 그 장기가 약한 분들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서 약국에 가서 마구 사서 드시는 것보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의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